안녕하세요.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부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베트남은 주택과 토지가 별개입니다. 주택부터 설명하면 외국인도 소유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소유 가능 주택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외국인 소유가 동당 30%까지 총 단지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건설되는 양의 30%까지입니다. 이렇게 구매한 아파트, 상가주택, 빌라는 등기 등록과 매매 및 양도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법령이 아직 명확치 않아서 보통 외국인은 장기 임대만 합니다. 그럼 주택 소유 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식 명칭은 주택 소유권과 택지 사용권 인증서이고 속칭 핑크북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소유권 인증서의 표지가 분홍색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구매 관련 핑크북 발행 가능한가요? 문의가 이해되실 겁니다. 다만 외국인 소유권은 50년 한정으로 이를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은 외국인도 소유권이 있지만 토지는 내국인조차 소유권이 없습니다. 공산권 특유의 토지는 전인민의 자산이므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공공재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권을 할당받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증서가 토지 사용권 인증서이고 속칭 레드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앙결의 18호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주택 구매 관련은 전부 2014년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개정 조짐이 있기 때문이죠. 상기 서류가 부동산 관련 개정 방향을 정한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결의 18호입니다. 요점은 부동산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공정한 관리를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입니다. 여기 사항 임무와 해법 중 2.5항 토지에 대한 금융정책과 체계 완성을 보면 더 많은 부동산 사용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종부세 비슷한 정책이 검토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소유 50년, 부적절. 전문가들에 따르면 50에서 70년간 아파트 핑크북 발행은 대다수의 도시 시민의 장기주택 소유 심리에 역행합니다. 최근 건설부는 주택법 개요로 아파트 사용 기간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장기에서 50에서 70년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장기 혹은 50년, 70년 제한 두 가지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기 제안의 이유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연수는 건축 설계도 또는 실사용 연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 발표 후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제한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회장인 뇌 황처우 씨는 철저한 품질 검증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경우만 사용 연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사베스 베트남의 투자부서 수석이사 스 응옥흥은 베트남 기준에 따른 건설의 관점에서 1급 교정공사의 수명은 100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급은 50에서 100년, 3급은 20에서 50년, 4급이 20년 미만입니다. 이런 순위는 긴 수명이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화 아파트 거주자를 재배치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장점 대신 기대 수익이 제한된 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빌라나 단독주택 수요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핑크북 발행은 50에서 70년 소유이고 프로젝트 건설 투자자의 토지 사용권은 장기 소유권이라서 이 제안대로면 핑크북 소유자는 기한 후 만료되지만 투자자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 거주민의 자산가치 계산법이나 수익 재분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나름 부동산 가격 상승 상황에서 주거의 대안인데
베트남은 예전부터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좀 흐리멍텅하긴 했습니다. 이러니 다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파트 주인들이 기절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베댓 1위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자신의 영구재산이란 가정하여 구입하기 위해 평생 일하고 자손에게 물려줄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50에서 70년 규제는 선불임대랑 같아 보입니다. 그럼 매우 불합리할 겁니다. 2위는 50년만 소유하면 다들 땅 사려고 달려들어 땅값을 올릴 것이다. 3위는 아파트 매매가에는 토지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한이 지나면 해당 가치를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아파트는 사용연한을 측정하여 국가는 토지만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임대하고 만료되면 신규 건물을 짓습니다라는데 현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네요. 건설부 아파트 사용 50년 연한 만료시 처리 방안 명시. 건설부는 50에서 70년 아파트 사용기한 부과 제한에서 재건축을 위해 철거해야 할 경우 소유자가 이전 위치에 재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및 부동산 시장관리국 부국장인 응우인 마잉커이 씨는 중국의 50에서 70년 건 태국의 30년, 싱가포르와 미국이 최대 99년 소유하나 연장 시 비용 지불하는 것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검사 결과 안전 판정을 받으면 명시한 기한에 따라 계속 소유하고 철거하는 경우도 거주권을 가진다는 보충 설명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아파트 인기가 줄어 단독주택 수요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낡은 아파트는 가치가 하락해 합리적인 주택 마련의 길이 열리며 또한 특정 기간만 필요한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댓 1위는 22살에 아파트 사고 72세에 철거를 강요받았습니다. 남은 기간 살 다른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살 돈이 어디 있나요? 또 한 번 연립주택의 아파트 대신 왕관을 씁니다. 2위는 이 법이 나오면 아파트 열기는 식을 겁니다. 건설부가 아파트 사려면 재산을 다 때려 부어야 하는 현실에 너무 둔감한 좋지만 말하는 것 같네요. 그 외 댓글엔 차라리 임대 전용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보통 공공주택이 그런 경우가 있죠. 여론의 반대에 어떻게 결론 날지 궁금해집니다. 많은 부동산 소유자 세금 징수 초안. 이번에는 베트남식 종부세 논의입니다. 물론 종부세는 쉽게 이해시키려 쓴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종부세는 국세로 국가에서 다루며 베트남은 현재 지방세로 고안 중입니다. 지방세라서 지자체에 재량이 있습니다. 9월에 있었던 랜드쇼란 방송에서 이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게스트는 모두 찬성 입장이었는데 현 주택 수요 70%는 투자이고 실수요 구매는 30%밖에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대도시에 선 도입한 다음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호치민시 제2부동산세 시범 징수 제출. 12월 5일 호치민시는 정부에 다주택자 대상 재산세 추가 징수를 제안합니다. 이 세금의 목적은 유휴토지와 주택의 낭비를 막고 투기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회장 래 황처우 씨는 찬성합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가를 올리지 않으며 시장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열채보다 비싼 한 채는 적용 안 되는 불공정, 친인척을 동원한 차명 등록의 방지, 명확한 과세를 위한 시장의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 호치민시 1군과 3군 같은 도심지에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적용 범위를 바로 확대할 시 공공주택과 서민주택 등의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호치민시만 시범 도입하면 공평하지 않다며 대도시 전부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 전 알아야 할 것. 베트남 부동산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 베트남 부동산 살만한가의 차례입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부동산 구입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한인 부동산업자도 많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베트남 교민이라면 주위에 누가 어디 부동산 투자해서 몇 배를 벌었더라. 성공담 하나 둘쯤은 들으셨을 것이고 실제 성장이 보장된 개발도상국이기도 하죠. 다만 앞서 소개한 정치적 제도, 불안정성과 부동산 가격이 언제 오를지는 모른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불리함 등은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아예 안 되는 차명 투자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아버지 이제 가셔야지. 벌써 그때 됐나? 이게 반은 나도 가겠수다. 재밌게들 노시라요. 아니 반절이나 떼주면은 우린 뭐 먹고 삽니까? 새끼.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바로 번 수익을 안전하게 가지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실수요 구매가 아닌 투자 목적인 경우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동산업자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잘 생각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